자, 최근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 진짜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라는 문정부의 고위 관료가 기적의 논리를 펼쳐버렸기 때문인데, 자, 앞으로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세금은 뜯어갈 거지만 금융자산은 아니라고 법적으로 보호해줄 생각도 인정해줄 생각도 없다라는 기적의 논리를 펼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이거 무슨 말인지 상상이 가세요? 그러니까 세금은 뜯어갈 건데 금융위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관리 감독 의무는 하기 싫다. 다시 말해가지고 세금은 뜯어가겠지만 우리가 일하기는 싫다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세금은 뜯어가겠지만 일하기는 싫다. 시청자분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니까 제가 잠시 어떤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뭐 인터넷을 보다 보면은 얼음 사이다가 막말을 한다, 극우를 한다 이런 소리 하면서, 그러니까 인터넷 커뮤니티와 전교조 선생들에게 정치를 배워온 그 1, 20대 동생들이 있어요. 내가 근데 이 좌파 동생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니까, 내가 정말로. 저는 이 정부 사람들의 이런 뻔뻔하고 말도 안 되는 속성과 무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4년 전부터 제발 좀 저 사람들을 뽑으면 안 됩니다, 지지하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를 했던 거거든. 자, 눈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정부가 세금은 국민들한테 뜯어가겠다는데 일하기는 싫다라는 소리를 대놓고 하고 있어요. 정식 제도권의 금융자산으로 인정해주기도 싫고 보호 대상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세금은 내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어이없다고 비판을 하는 포인트가 무슨 투자자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그런 투자 손실을 봤을 때 정부가 무슨 보전을 해줘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게 절대 아니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예 제도권 바깥에 놔둘 거면 정부가 관심도 갖지 말고 신경을 끄고 완전한 자율 거래와 세금 프리를 보장하든지, 반대로 소득세니 뭐니 해가지고 투자자들의 수익금에서 무려 1년에 20%, 25% 이상씩 막대한 세금을 뜯어갈 거라면은 금융위가 시장을 감시하고 보호하는 최소한의 의무는 다하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그렇듯이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어떤 대규모 불공정 거래 행위가 없었는지, 주가 조작이 일어나듯 어떤 비정상적인 그런 세력의 조작 행위 같은 게 없었는지 금융위가 최소한 감시는 하고 시장 질서를 보호하는 코스프레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비트코인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을 때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된다, 이게 절대 아니잖아요. 주식 투자도 우리가 실패하면 그 개인이 다 떠안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세금을 뜯어갈 거라면 당연히 정부에서도 최소한의 시장 감시자의 역할, 질서 유지자의 역할, 관리 감독 의무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코스프레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나라 금융위가 무능력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없겠지만 최소한 일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 아예 대놓고 처음부터 당당하게 목에 힘을 딱 주고, 야, 세금은 우리가 뜯어갈 건데 너네를 위해서 일해주기는 싫다, 우리가 일하는 거 늘리기는 싫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냐는 거예요. 기적의 논리가 보이시냐고요. 그러면서 또 이 정부 사람들이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또 가상화폐 거래소들 나쁘다, 폐쇄하겠다, 규제할 거다, 투기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등록이 안 된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관리 감독하겠다라고 뭐 나서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해버리면은 거기에 돈이 묶여있는 사람들은 어쩌라는 겁니까? 예전에도 문정부가 잘 순항하고 있던 가상화폐 시장에 갑자기 폐쇄니 규제니 세금이니 이런 소리를 해버리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50% 60%씩 폭락 사태를 일으켰던 적이 있었죠. 그때 패가망신한 국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문정부가 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예 그냥 신경을 끄고 손을 놔버리든지, 개입을 할 거라면 세금 뜯어가는 만큼 똑바로 관리 감독 의무도 다 하든지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등록이 안 돼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이용자들이 어떤 피해가 만약에 우려가 된다면 그런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발빠르게 접촉을 해가지고 제도권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빠르고 간편하게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좀 능동적으로 일반 투자자들, 일반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검증에 나설 수 있는 방법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사람들이 뻔히 지금 국민들이 각자 여러 가상화폐 거래소에 흩어져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는 폐쇄하겠다, 어디는 문 닫아버리겠다 이런 소리를 내버리면은 거기에 돈 묶여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들 쉽게 말해가지고 정부가 앞장서서 시장 폭락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폭락하고 나니까 큰 소리를 치는 거라. 거 봐라, 거품이었잖아. 내 말이 맞았지. 우리는 가상화폐가 금융자산으로 정식 인정도 안 해줄 거고 이걸 나쁘다고 생각을 해. 보호도 하기 싫어. 시장 감시도 안 할 거고 관리 감독 의무도 안 할 거야. 그런데 아무튼 세금은 내놔. 우리가 일은 하기 싫은데 세금은 내놔.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람의 마인드입니까? 이게 진짜 사람의 마인드예요? 제가 그러니까 평소 우리나라 국민들 저쪽을 생각 없이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열심히 비판을 하고 국민들께서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이런 촉구를 했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예를 하나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굶주린 야생 사자나 하이에나 그 맹수무리 앞에 벌거벗은 사람이 온몸에 그 고소한 향기가 나는 바베큐 소스를 바르고 뛰어나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생 사자나 하이에나 무리 앞에 몸에 바베큐 소스를 바르고 사람이 뛰어나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99.9%의 확률로 위험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죠? 바보 같은 사람이죠, 저런 사람은. 마찬가지로 문정부를 믿었던 사람들, 586 운동권 정부가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주고 국민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착각했던 국민들도, 표를 던지고 그 들판으로 뛰어나갔던 국민들도 똑같은 바보라는 겁니다. 이거 막말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미래를 걱정해가지고 했던 소리잖아. 제가 똑같은 소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 디스커버리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은 뭐 야생동물 습성 전문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좌파 정치 세력들, 586 운동권들의 뇌구조와 습성에 관한 한 정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로.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의 뻔뻔한 사고방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자 무리한테, 하이에나 무리한테 뛰어나가는 사람은 바보다라고 했던 건데, 그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네티즌들이 꼬투리를 잡는 거죠. 야, 너는 왜 생각이 다르다고 한쪽 국민들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냐, 막말을 하냐? 너 나쁘다, 너 일배다, 너 극우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보라고 왜 막말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미래와 이익을 걱정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런 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 바보가 맞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모든 총체적인 난국을 종합적으로 내려다볼 수 있는 어떤 시야, 넓은 시야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요즘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총체적인 난국들이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몇 년 전부터 경고를 해줬는데 국민들이 바른 목소리에 귀를 못 기울이고 있잖아요. 왜 꼭 겪어봐야만 이게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하냐라는 거죠. 사기꾼이라고 온몸에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정치 세력에게 전 재산을 투자해놓고 올인 투자를 해놓고 뺨은 쟤네들한테 맞았는데 화풀이는 우리한테 와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 제가 밑줄 친 큰 글자 한번 보세요. 세금은 받아갈 거지만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기도 싫고 보호하기도, 이제 보호할 생각도 없다. 기적의 논리죠. 그러니까 부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특히 나이가 어리고 젊은 10대, 20대 그리고 30대 시청자 여러분들이 특히 정신줄을 단단하게 붙잡으시고 우리 사회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할 거면 하나만 하라는 거지. 세금은 받아가지만 일하기는 싫다. 이게 무슨 여러분들 기적의 논리입니까?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래 마지막으로 제가 사족을 하나만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이런 게 정치병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그런 사람의 어떤 모든 그런 사고관념과 정치 행정, 사회적인 행정이라는 거는, 이 경제라는 거는 결국 정치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 세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념, 이데올로기, 사고방식이 그대로 실제 경제정책이라든지 국가 행정에도 그대로 투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왼쪽 사람들은 뽑으면 안 된다, 운동권 애들은 찍어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 나는 다큐멘터리 야생동물 전문가가 그렇듯이 저쪽 사람들의 뇌구조에 관해 가지고 그 행동 습성 전문가거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